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인종차별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케빈 드레용 14지구 시의원이 사과는 하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길세도의 의원과 케빈 델레온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의 시위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사퇴 요구도 더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치러지는 LA 시장 선거는 박빙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리카르소 후보가 캐런 베스 후보의 3%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하원 34지구에 출마한 데이비드 후보가 상대 후보인 현역 지미 고메즈가 흑색 선정과 악성 비방을 하고 있다면서 한인 주민들의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약 4천 명이 중간선거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안 현 LA 한인회장이 제36대 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 배부 첫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와이즈 캘리포니아와 윌셔 제2팍 종합보험이 비즈니스 MOU를 맺고 한인들의 재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물가급 등으로 연방국세청이 내년도 과세의 구간별 기준금액과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 원료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데 2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동맹국들과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이 더욱더 어두워졌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준은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 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발표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팬데믹 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을 성인을 위한 부스터샷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의 부스터샷 사용 승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어 사임한다고 밝히고 다음 주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에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대 점령지에 계엄령과 또 대피령을 동시에 발동한 가운데 러시아군이 이 드니프로강을 넘어서 대규모 후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관련 영장엔 김 부원장이 수수한 돈이 대선 자금이라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겨눈 검찰 수사를 야당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대선 때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 8대5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휴스턴은 양키즈를 4대2로 꺾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 승리를 챙겼습니다. NBA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오늘 클리퍼스가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개막전 첫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3.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거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케빈 드레용 시의원과 1지구 길세드 시의원, 케빈 드레용은 14지구 시의원입니다. 어제 케빈 드레용 시의원이 유니비전과의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케빈 드레온의 이글락 자택 앞에서는 집 앞에서는 지역 시민들과 블랙 라이브스 매러 단체들의 사퇴 요구 시위가 이어졌고, 블랙 라이브스 매러 일부 이 사퇴 요구하는 시위대들은 아예 집 앞에 텐트를 쳐놓고 노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케빈 드레옹 시의원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위대들의 시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지구의 길세디오 시의원은 아직 사퇴 압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인 수석 보좌관 데비 김 씨는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케빈 드레온이 알메니안 폭력 조직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았다라는 폭로도 나와서 케빈 드레온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카로스 후보가 경쟁자 캐런 베스 후보의 지지율에서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LA 지역 유권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카루소 후보가 39.8% 지지를 받아 36.8%에 그친 베스 후보를 3%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입니다. 두 후보의 여론조사에서 카루소 후보가 캐런 베스 후보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LA 데일리 뉴스는 현재 카루소 후보의 3%포인트의 리드는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 4.9%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후보는 막상막하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태기 단체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주민 발의안 1,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셰리프 경관 해임권을 보장하는 메저 A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태계 권리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아태계 주민들을 포함해 많은 여성들이 인생에서 낙태 경험이 있다며 주민 발의안 1을 통과시켜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발의안 1, 여성의 낙태권을 캘리포니아 주 법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메저 A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습니다. 메저 A는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셰리프 경관 해임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셰리프 경관이 법률 위반, 임무 유기, 문서 위조 등의 문제에 연루됐을 때 슈퍼바이저 위원회 내부 표기를 통해 4표 이상 찬성을 받으면 경관 해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메저 A입니다. 메저 A는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측이 셰리프 경관들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메저 A가 선거에 붙여진 게 확실시된 이후부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LA 카운티 셰리프국 간의 관계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LA 카운티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투표에 나선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선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자료기관인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날짜 19일까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합해서 모두 3,932명의 한인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LA 카운티에서만 2,403명의 한인 유권자 우편투표가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고, 이것은 LA 카운티 내 총 한인 등록 유권자의 2.8%에 해당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1,529명의 한인 유권자 우편투표가 제출됐고, 이것은 오렌지 카운티 내 총 한인 등록 유권자의 3.4%에 해당합니다. 인종별로, 특히 아시안 인종별로 투표자가 많은 순서는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유권자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와 LA 한인회에 연락해서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연방원 34지구에 출마하고 있는 데이빗 킴 후보가 경쟁자이자 현역 의원인 지미 고메즈 후보 캠페인으로부터 흑색 선전 및 악성 비방을 받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인 주민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가짜 뉴스가 한인 주민들을 통해서 이 메신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적극 대응에 나설 필요성을 느껴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데이빗 킴 후보는 밝혔습니다. 이 가짜 메시지를 보면요, 데이빗 킴 후보는 공화당 지지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는 인물이다.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되는 새로운 세금 인상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군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가짜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한국어로 작성돼 한인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소셜미디어 메시지 여러 가지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모두 가짜 뉴스라며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한인 주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이제는 좋은 결과로 보답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만에 LA 시의원과 선거구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 증원은 LA 한인타운 지역이 독립선거구로 분리될 가능성을 비롯해 LA 한인타운 지역만을 위한 시의원 탄생과 또 LA 한인타운 관할 지역에서 한인 시의원 탄생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시는 지난 1929년부터 시의회 의석과 선거수가 15개였습니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가운데 지난 18일 시의회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시헌장 개정 여부를 2024년도 주민투표에 붙이기 위한 발의안이 시의회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시의회의 결정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선거구 확대가 결국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과 아시안 커뮤니티 모두 그동안 시의회 지역구 확대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개솔린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92.5센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보름 정도 떨어졌으면 4달러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욕심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 갤런당 5달러 92.5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도 15일 보름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갤런당 5달러 78.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개솔린 가격 급등을 초래했던 개솔린 공급 그리고 정유소들의 일단 시설 점검 등이 모두 끝남에 따라서 개솔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경제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인 가스값을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또 풀었습니다. Y10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 이후 기름값 하락세가 주춤하자 내린 결정입니다. I've told my team behind me here to be prepared to look for further releases in the months ahead if needed. 언론은 이번 비축유 방출을 선거용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까지 바이든은 낙태 문제를 부각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경제 이슈를 최대 쟁점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What is your response to Republicans who say you are only doing this as PR release to help Democrats in the midterm? I've been doing this for how long now? It's not politically motivated at all.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애쓰고 있지만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놓은 10월 베이지북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제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요 둔화로 인한 경제 활동 부진을 예사롭지 않게 봤습니다. 잡히지 않는 물가에 미 연준이 네 번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란 전망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다음 달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확률을 95% 이상으로 점쳤습니다. 경제 이슈가 이번 중간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 연준마저 경제 전망을 암울하게 보면서 정부 여당의 선거 운동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10월 2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에는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져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토요일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짙은 구름으로 종일 흐린 날씨 보이고
또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더 떨어져서 다소 큰 폭의 기온 변화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서늘한 가을 날씨,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9도, 6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9도, 60도, 해안 지역은 80도, 6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구름이 늘어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8도,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시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빈센트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 체리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알라메다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히트앤런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로스코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어윈딜 레비뉴로 내리는 지점엔 6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입니다. 네이셔널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슬로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전이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연방국세청이 내년에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조금 어렵죠?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용이 급등한 데 따라 연방국세청이 내년 소득세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표준 공제 금액도 올린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합산 세금 보고 시 표준 공제 금액은 올해보다 1,800달러가 오른 27,700달러가 됩니다. 부부가 개별 신고하거나 단독 세금 신고 시 표준 공제 금액도 900달러가 오른 13,850달러로 늘어나고 세대주의 경우 1,400달러가 오른 28,80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각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은 지난해보다 7%가 상향 조정됩니다. 조정된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2023년 세금 보고에서 소득세 10%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개인의 경우 연소득 11,000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 22,0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세율 12%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개인의 경우 연소득 11,000달러 이상부터 44,725달러 사이, 부부는 연소득 22,001달러부터 89,450달러 사이입니다. 소득세율 22%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개인의 경우 연소득 44,726달러에서 95,375달러 사이, 부부는 연소득 89,451달러에서 19750달러 사이입니다. 소득세율 24%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개인은 연소득 95,376달러에서 182,100달러 사이, 부부는 연소득
19만 751달러에서 36만 4,200달러 사이입니다. 소득세율 32%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개인은 연소득 18만 2,101달러에서 23만 1,250달러 사이, 부부는 36만 4,201달러에서 46만 2,500달러 사이입니다.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 구간은 개인은 연소득 23만 1,251달러에서 57만 8,125달러 사이, 부부는 46만 2,501달러에서 69만 3,750달러 사이입니다. 최고 소득세율 37%가 적용되는 구간은 개인은 연소득 57만 8,126달러 이상, 부부는 69만 3,751달러 이상입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입니다. 그 스탠다드 디덕션을 상향 조정한 것은 아무래도 저소득층들한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언더인컴 텍스 크레딧 자격 대상 소득 상한선도 7%가 상향 조정돼 2022년 세금 보고 기준 6,935달러에서 2023년에는 7,430달러로 올라갑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 오전 LA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지진 대비 훈련이 일제히 실시됩니다. 지진 대비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훈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은 실제 지진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약 1분 동안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시작했고 매년 연례 행사로 열리고 있어 올해로 14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사전에 참여 등록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공서, 사업체, 학교 등의 기관이나 단체별로 등록하는 것도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약 940만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LA와 롱비치, 파사디나, 버뱅크, 산타클라리타 등 LA 카운티에 있는 각 도시들의 공무원들도 참가하고 시와 카운티 산하 주요 기관들도 참가합니다. 여기에 각 대학들도 지진 대비 훈련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수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차터스쿨 등도 학생들과 교사, 교직원 등이 오늘 훈련에 함께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에 앞서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참 공교롭죠. 마침 오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5분쯤 포추나 지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250마일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오레곤주 접경과 가까운 곳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팬데믹 기간 이 학업 성적이 뒤처진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련한 총 나흘간의 추가 수업일 일정이 교소 노자의 반대로 변경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10월 19일, 12월 7일, 3월 15일, 4월 19일 등 4번의 수요일로 예정했던 이 나흘간의 추가 수업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정정합니다. 겨울방학과 봄방학 시작 전에 각각 이틀씩 시행하기로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보충 수업일은 오는 12월 19일과 20일, 4월 3일과 4일로 대체됐고 해당 교육을 참여할지는 학생들의 선택사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USD의 이 교육감은 학생들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학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나흘간의 보충 수업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보충 수업일 동안 학생들은 1대1 수업이나 또는 소규모 그룹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햄버거 리스트가 있으실 겁니다. 미국인이 소비하는 햄버거 양이 매년 5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일주일에 햄버거 3개씩 먹는다, 이런 계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난 하나도 안 먹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일주일에 6개를 먹는 겁니다. 아무튼 1인당 미국에서 연간 153개의 버거를 소비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조사 업체 IBIS 월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햄버거 레스토랑 쭉 뽑아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패스트푸드로서의 맛,
그리고 편리성 모두 함께 평가가 됐는데 1위 의외죠. 팻버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푸드 컬럼니스트는 두툼하고 가꾸운 신선한 고기, 토마토, 피클, 소스와 머스터드, 마요네즈의 절묘한 조합이 1위로 선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팻버거 LA만 있는데 LA를 방문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팻버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위는 칼스 주니어입니다. 더블 웨스턴 베이컨 치즈버거는 아주 맛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3위는 프레디 프로즌 커스터드 앤 스테이크 버거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의 모르시죠? 2021년부터 정상적으로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근데 이쪽이 아주 맛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4위는 맥도날드가 햄버거가 아주 맛있다. 5위는 인앤아웃이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가 발표되자마자 그냥 공감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아유 뭐야 너무나 개인적인 취향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가장 맛이 없는 햄버거를 만드는 곳은 버거킹으로 평가됐습니다. 입양아 출신의 한인이 미국 육군 준장으로 승진하면서 한인 장성이 탄생했습니다. 미 육군은 어제 마이클 시글 대령이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과 또 연방사원 인준 절차를 마치고 준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시글 준장은 승진하면서 미 육군 병참부서의 교육을 책임지는 제57대 병참 장군으로 부임했습니다. 시글 장군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학사를, 조지타운에서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고 이후 주한미군 2사단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근무하면서 정통 야전군 장교의 길을 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K-팝, K-컬처 이런 열풍이 불면서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 수강생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NPR이 보도했습니다. 2009년부터 16년 사이 대학의 한국어 과목 수강자 수는 78%가 늘어나 15,000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NPR은 보도했습니다. 다른 언어 과목 수강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눈에 띈 것입니다. NPR은 10년간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BTS 활약 등에 힘입어 K-팝이 큰 인기를 끈 것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인 요인이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중음악뿐만이 아니라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과 같은 각종 영화 등 각종 문화 상품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도 추가 보도했습니다. 한인업체인 와이즈 캘리포니아와 윌셔 제이팍 종합보험 두 회사가 어제 비즈니스 MOU를 맺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속 등의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즈 캘리포니아 보험회사와 한인보험회사 윌셔 제이팍 종합보험이 19일 비즈니스 MOU를 체결했습니다. 윌셔 제이팍 종합보험은 지난 38년여 동안 한인들의 비즈니스, 자동차, 건강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표적인 재정 서비스 회사입니다. 와이즈 캘리포니아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의 상속, 은퇴 플랜, 연금, 절세 등의 재정 서비스를 제공해오면서 이민 2세대로 대표 활약해온 보험업체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윌셔 제이팍 종합보험의 확정은 플랜, 생명보험, 은퇴연금, 상속, 절세 등은 와이즈 캘리포니아가 전담하고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자동차, 사업체, 건강보험 등의 서비스를 윌셔 제이팍 종합보험이 전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은퇴를 눈앞에 둔 1세대 미주 한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 이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양사는 밝혔습니다. 윌셔 제이팍 종합보험의 제이팍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윌셔 제이팍 종합보험이 관리하는 클라이언트들이 필요한 상속 등의 재정 서비스를 받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객들의 그 요청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그 플랜을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유니티를 찾다 보니까 우리 문선영 씨가 하는 이 와이즈 캘리포니아 팀들이 상당히 아그레시브하고 날레지 있고 앞으로 모든 거 하는데 굉장히 좋은 상품을 전달할 수 있는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고 함께 뛰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라는 유튜브로 한인 커뮤니티의 재정교육의 선고자로 활동하고 있는 문선영 와이즈 캘리포니아 대표는 비즈니스 MOU를 통한 서비스 교환으로 1세대 미주 한인들이 당장에 직면한 자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민 1세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이제 은퇴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업체를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상속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절세 문제에 대해서 당장에 지금 닥쳐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요구되는 이러한 경제적인 파이낸스 업계의 추이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요구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이번 비즈니스 양해각서 MOU를 통해 두 회사는 단절된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의 자산관리와 재정 플랜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차기 LA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서류 배부, 유권자 등록 접수 시작됐습니다. 제임스 현 한인회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추가 후보가 나와 경선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등록 서류 배부 시작되자마자 제임스 현 한인회장이 가장 먼저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선관위는 정의원 위원장, 김용호, 헬렌킴, 진달래 위원이 후보 등록에 필요한 17종의 신청 서류를 제임스 한 출마 예정자에게 전달하고 선거 관리 규정과 선거 관련 주의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한 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웠던 지난 2년간 많은 한인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류 사회에 한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 끝맺음을 하지 못했다고 느껴 재선에 도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데비카드 고객들을 위한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한미은행은 데비카드 고객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유추즈 리워드 프로그램에서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를 서명 결제 시 기존보다 2배로 적립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내년 2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프로모션은 한미 데비카드 이용 시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결제 고객에게 결제액 1달러당 1포인트씩 제공됩니다. 핀 넘버 입력 등 그 외 방식 결제 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달러당 2포인트씩 적립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분명히 나아졌지만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최상위 경계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The committee's view is that COVID-19 remain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I agree. 지난주 열린 긴급위원회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만장일치로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됐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억 2,200만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WHO에 보고된 사망자는 650만 명에 이릅니다. 최근 전 세계 하루 확진자는 26만 3천 명, 한 주간 사망자는 856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And there is still too much fear that termination of the fake might aggravate existing inequalities in access to vaccine or therapeutics and might demobilize all the efforts engaged to prepare for a future pandemic.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방역 완화로 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WHO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300개 이상 보고됐다며 이들 가운데 새로운 조합이 나타날 경우 심각한 면역 회피력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어제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을 성인을 위한 부스터샷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이 노바백스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은 지난 7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부스터샷 용도로는 승인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노바백스 백신은 오미크론 개량형 백신 접종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다른 제약사의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은 파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과는 달리 전통적인 백신 개발 방식의 하나인 재조합 단백질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당국은 이번 승인으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꺼렸던 백신 회의론자들 사이에서 널리 접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접종 자격이 있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아직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경기 보셨습니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2차전, 챔피언 시리즈 2차전 샌디에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간의 경기 재밌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또 이 허슬 플레이, 몸을 아끼지 않는 정말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기도 했었습니다. YTN입니다. 샌디에고가 2점 차로 끌려가던 5회 말 김하성이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원스트라이크 원볼 상황에서 상대 선발 놀라의 세 번째 공을 깨끗하게 받아쳐 좌익수 앞 안타를 쳐냅니다. That is a base hit to left field for Kim to open the fifth. Ha-Seong Kim's first hit of the series. 놀라는 김하성의 빠른 발을 의식하며 연달아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이 기어이 2루 도루를 시도하는 순간 우중간으로 흐르는 안타가 터졌고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전력 질주를 한 김하성은 그대로 홈까지 밟았습니다. 4회까지 2점만 내주고 잘 던지던 상대 선발 놀라는 이후 안타 2개를 더 맞고 동점을 허용한 뒤 교체됐습니다. 기세가 오른 샌디에고 타선은 드루리와 조시벨의 적시타가 이어지며 5회에만 대거 5점을 뽑아냈습니다. 타선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이번엔 볼넷을 골라내며 뛰어난 성구안까지 입증했습니다. 샌디에고는 마무리 헤이더가 9회 3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며 석점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첫 경기에서는 휴스턴이 뉴욕 양키스를 4대2로 꺾고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휴스턴 에이스 벌랜더는 6회까지 무려 11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승리 투수가 됐고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다 탈삼진 1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불과 20살에 건강한 잇몸 PGA 투어 2승을 몰아치면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김주영 선수가 이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한국의 유일한 PGA 대회인 더 CJ컵이 그 무대가 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윈덤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둘레도 안 돼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김주형. 90년 만에 나온 역대 두 번째 최연소 2승 기록에 김주영은 PGA 투어가 가장 주목하는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 그렇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냥 아직 많이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더 발전을 이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PGA 투어는 홈페이지에 김주영의 기록을 자세히 분석한 특집 기사를 실었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김주영의 현재와 미래에 놀라움과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So young, and there's going to be so much happening for him with the amount of talent that he has, and then I was watching the President's Cup a lot, and I think there's a lot more Tom Kim fans in the world because of the President's Cup, right? 김주영의 세 번째 우승을 노리는 대표는 국내 유일의 PGA 투어인 더 CJ컵. 자신의 스폰서 대회이기도 해 메이저 대회만큼 욕심나는 무대입니다. 무엇보다 샷의 정확도가 중요하게 설계된 코스도 정교한 코스 공략이 강점인 김주영이 자신감을 갖는 부분입니다.
메이저도 그렇고 뭐 플레이어스도 그렇고 큰 대회가 너무 많지만 뭔가 한국 타이틀 스폰서를 우승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큰 영광이고 경기만 좀 자신감 있게 분할 없이만 하면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로 국내 대신 3년 연속 미국에서 대회가 열리지만 김주영과 임성재, 김시우 등 PGA 투어 선수 외에도 우리 선수 13명이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젤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